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난 주말 코로나19 재유행 분수령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잘 넘겼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만 예. 말씀드리면 이제 2단계 거리 유지 강하게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거리도 굉장히 한산했던 것 같고요. 예. 또 저는 이제 식당은 안 갔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뜸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5일, 예. 지난 15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2단계 거리 유지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효과가 이제 1주에서 2주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차단이 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주에서 2주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15일로부터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 15일 이전에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예. 아직도 이번 주까지는 봐야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바이러스가 올라가는 효과, 내려가는 효과가 혼조세를 보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거리두기를 한 효과가 제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숫자가 나타나는지가 정부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3단계로 접어들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숫자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워낙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이게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서 지금 지역까지도 다 지금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2단계 효과를 보려면 이번 주말이 좀 지나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이번 주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일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격상이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세 부분 이제 다 거의 멎거든요. 이제 예. 필수 시설을 빼고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의료 시설이나 일부 장례식장 이런 데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 다 중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나오네요. 네, 예. 스포츠 무관중도 아니고 아예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없게 되고요. 학교는 당연히 온라인 수업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갈 수 있었던 영화관, 목욕탕 이미 종교시설은 이제 비대면이긴 하지만 예. 그렇고 또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도 3단계로 되면 거기 갈 수가 없는 필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국 우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 정도로 모든 게 셧다운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 경제가 대부분 멎는다는 얘기죠. 경제 활동 자체가 지금 셧다운이 되는 거네요. 멈춰서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이 힘드시지만 소상공인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영업을 안 하시게 되고 일자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이 3단계로 가게 되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차단을 더 세게 할 수도 있지만 예.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3단계라는 위기의식을 아직은 3단계가 아니었지만 이번 주에 갖고 행동을 하셔야 실제 3단계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3단계로 격상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 3단계로 격상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1월 이번 이제 15일이죠. 8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3단계 이제 격상 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일일 신규 환자 수가 2주간 평균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일주일에 그 전날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예컨대 100명이 오늘 200명으로 나왔다는 이런 현상이 2번 이상 지속되고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전문가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미 233명 정도가 됐습니다. 일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넘어섰고요.
더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2배 나는 것도 네. 전국적인 평균은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특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일평균 봤을 때 2배 이상 계속 증가되는 추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도 이제 2단계 거리두기를 처음에 서울 수도권 먼저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고강도 이 이른바 3단계가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전국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을 3단계를 먼저 하고 지방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이 경제의 또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인구가 2,500만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경제적으로는 큰 충격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왜냐하면 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이제 3단계를 마음의 3단계라고 인식을 하시고 예. 이번 주에 바짝 고삐를 재지 않으면 더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일 지금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성원들이 각자 이제 뭔가 방역을 강화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그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네. 이게 20%를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그럼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감염 경로로 이제 확진자가 된 경우 이런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까 정부 얘기를 했지만 통상 우리가 이제 깜깜이 환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정부가 이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 환자가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 비율인데 그렇죠. 확인이 안 되는 비율이 5% 정도가 통상 이제 정부가 통제하고자 하는 원칙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일 6%를 넘었으니까 5% 이상이 된 거죠. 그다음에 20%까지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환자가 100명이 생기면 20명 정도, 그전에는 5명 정도만 경로를 못 알았는데 지금은 20명 정도를 못 아는 상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비율이 20%라는 거는 그전에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찾아내서 95%를 찾아냈지만 지금은 그렇지 전혀 못하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내 주위에 누군가가 언제 나한테 바이러스를 옮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뭐 최근에 이제 알겠습니다만 특정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걸려서 큰 문제가 되는 맞아요.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환자가 확산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위험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번에 이제 대유행 우려가 커졌던 게 사실 그 시발점은 이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처음 사랑제일교회 방문하고 나서 확진자가 지난 2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일한 대응이 네. 이런 추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 언론에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이제 모든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게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게 특정 원인 하나만 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사실은 8월 15일 날 어떤 이 큰 광복절 행사라는 게 있었긴 하지만 광화문 집회, 예. 이거는 중간에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집단 발병이 조금씩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소규모 발생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소규모로 인식을 하면서 크게 부각을 못 시킨 원인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경제를 어떤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로서도 경제 활동을 좀 보장하고 할인권 행사도 하다 보니까 이 활동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특히 이제 8월 15일 날 저 종교 집단 그리고 다른 집단에서 특히 감염이 되신 분들이 와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불쏘시개가 더 커진 그 약간의 불이 더 활화산처럼 퍼지게 된 것이기 예.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책임 소재를 누가 누구냐 따질 게 아니라 불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소방수를 통해서 불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지금 원인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먼저 잡고 예. 이후에 이제 구상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중에 좀 해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좀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도 이제 목소리를 보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뭔가 이제 확진자로
판정이 되거나 했을 때 이거를 드러내놓고 역학조사에 열심히 동참해서 뭔가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숨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회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그 확진자, 양성자 비율이 일반 시민의 양성자 비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한 19% 되고 우리 일반 샘플에서는 한 뭐 2% 정도 되기 때문에 벌써 10배 이상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저 김부겸 전 의원처럼 이 극우가 코로나를 유포했다.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쏟아부었다. 사실은 둘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바이러스는 과학이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제 극적으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 이른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은 당에서도 이거는 같은 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이 방역에 열심히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이른바 그 정치인으로서 더 할 도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방역 강화가 시급한 시점인데 이제 서울시가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당장 실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는데 뭐 결국에는 뭐 개인 위생 수칙 가운데 하나죠. 이 마스크 착용이 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제 백신을 이른바 의학적 백신을 기대하는 게 아직은 어려운 거죠. 예. 지금 3상 돌입했다 내년 초중반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손에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끼거나 손 씻기를 하거나 거리두기 이른바 이제 삼행을 통해서 사회적 백신, 셀프 백신을 통해서 이른바 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해외에서 그 연구한 그런 내용 봐도 그 양쪽 예를 들면은 둘 다 마스크를 안 낀 상황에서는 이 감염이 되는 게 90% 이상 감염이 되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지금 이제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네. 이 감염이 얼마나 전파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저 해외 논문에 나온 건데 이 턱만 가리고 사실은 마스크를 안 낀 거죠. 감염자가. 그리고 이 비감염자가 마스크 쓴 경우에는 70%로 떨어지고 대신에 감염이 되신 분,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껴도 5%로 확 줄어드는. 예. 그래서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분은 필히 마스크를 쓰면 훨씬 더 줄어들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도 인식을 예.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두 다 죄다 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마스크 착용을 모두 하게 되면 위에 90%가 1.5%로 떨어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충분히 기존과 유지하면서도 마스크를 끼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서울시가 했던 마스크 의무화가 굉장히 그 고강도 이른바 3단계 거리두기를 실제로 시행은 안 했지만 그와 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도 아마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발현되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5.1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증상일 때는 본인이 또 감염자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공간이요. 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그 투명 가림막 설치. 네, 사실 네, 구내식당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인데 이게 방송국에서도 투명 가림막을 설치를 하면 네. 어느 정도 그 바이러스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예.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투명 유리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통상 이제 6피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침을 이렇게 비말이 넘어가면 예.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한 2m 정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뛸 위험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페널토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촘촘히 붙어 앉기 있는 때문에 경우가 있죠. 예. 충분히 제가 감염자하고 무증상이라고 하면 그 비말이 튀어가서 상대방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투명 그 판을 설치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방송 끝나고 보면 여기에 미세한 침방울이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마스크가 효과가 100이라고 하면 아.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숫자로 얘기하면 60~70% 이상 차단하는 효과 있다. 왜냐하면 여기 침방울이 여기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걸 이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 우리 SBS CNBC에서도 도입하는 거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네, 나라 그래서 이라고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네. 하는데 그 높이 얘기도 좀 이왕 하는 거 높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왜냐면 네. 또 그 안전키 또 다 다르시니까. 네네네. 예. 통상 이 머리 수준 정도까지 가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뭐 그렇죠. 크게 지금 이제 재치기를 통해서 위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통상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말하는 것도 요 높이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기 예. 때문에 머리 정도까지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국내 문제만은 아니죠. 지금 국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이제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팬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숫자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뭐 오늘도 이제 뭐 2,400만 육박은 하는데요. 이 확진자 수만 봐도 이제 그렇게 많고 사망자도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 이상 넘어가는 사망률이 되고요. 특히 예. 이제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저 2,300만의 4분의 1 수준의 587만 명이 걸려서 18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뭐 미국, 브라질, 인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것도 360만이 걸려서 11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숫자를 세계 숫자를 봤습니다. 네. 이번 그 사랑의 제일교회 광복절 이전에는 우리 숫자가 한 15,000명, 6,000명을 돌아서 전 세계 숫자로 보면 85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늘면서 지금 17,000명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숫자 순위가 85위에서 76위로 껑충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고강도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이 숫자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예. 뭐 간단하게 우리 신천지로 인한 이 확진자 수가 5,213명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더 강하게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 5,000명 숫자는 훨씬 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도 있게 이번 주에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백신,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물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전성, 효과도 이게 보장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중국에서도 이제 급하니까 예. 특히 이제 아마 저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걸 모든 걸 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도 아직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저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분들이 의료진이시고 그렇죠. 예. 또 택배하시는 분이고 또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이런 접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접점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접촉해서 다른 사람이 옮기는 그런 브릿지 효과를 없애주는 것이죠. 그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접종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종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 우려가 되고요. 이미 뭐 미국에서는 이 백신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40%, 60% 정도가 난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나는 예. 부작용이 더 걱정되시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신에 아직 이 백신의 기댈 사항은 아니고요. 뭐 혈장 치료 지금 나오는 혈장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현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긴급 받은 람데시비르라고 해서 예. 에볼라 치료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309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급격히 높아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치료제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개인 위생 수칙이 또 답이겠네요.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 연구소 박기수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